자, 우리 LG CNS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공모가 상황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텐데, 일단 LG CNS의 가장 큰 재료가 뭐예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무조건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오늘은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조금 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 돌려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 제가 정말 열심히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보시다가라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요거의 본질부터 알아봐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자, 스테이블 자체는 안정적인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물음표가 찍혀요. 요즘 상황에. 스테이블 코인 진짜 안정적이야? 왜냐면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만 봐도 취업 사기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죠. 근데 얘네가 누구예요? 프린스 그룹이었다고요. 프린스 그룹 자체가 이번에 미국과 영국이 얘네 합동으로 캄보디아 최대의 범죄 조직 카르텔 프린스 그룹에 약 21조 원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어요. 사상 최대인데 그 중에 테더도 있고 서클도 있고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요게 이번에 압수가 되면서 야, 그러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정성에 물음표가 딱 찍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캄보디아의 사실 대주주라고 봐도 되죠. 누구예요? 중국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크죠. 그동안 이제 캄보디아를 쥐고 흔들던 차이나머니가 지금 흔들리는 모양새라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캄보디아 주요 도시에 중국인들이 몰렸던 주요 은행들이 순식간에 손님이 없대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CBDC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국제 정세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할게 하면서 발표를 했다가 지금 당장에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야, 너네 중단해 라고 하면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 뉴스가 이제 요 뉴스인데,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야, 알리바바 그리고 징둥닷컴 너네 민간이 화폐 발행에 관여하지 마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코인이 되면 우리 인민은행이 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에 지금 도전이 되고 있는 거다. 모든 통화의 주권은 중앙은행에 있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캄보디아 사건도 한 몫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일본도 봐야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을 하고 있다. 중국이랑 완전 반대 흐름이죠. 미쓰비시, 미쓰 이스미모토모 은행이랑 미즈오, 얘네가 이제 일본 3대 메가뱅크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은행 세 곳이 지금 연합을 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목적도 명확해요. 나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을 지금 잠식을 하기 전에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만든다는 건데, 물론 엔화로 발행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달러로도 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는 해요. 거기에 이제 일본 금융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제화를 완료를 해놨고 자금결제법도 개정을 하면서 은행이랑 신탁회사만 발행이 좀 가능하게끔 규제를 해놨는데, 이 말은 뭐냐? 금융기관은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국가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네는 괜찮아. 중국이랑 완전히 반대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시아 주요 좀 스테이블 코인 이슈였다고 치면은,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99%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1%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1%라도 뭐라도 하겠다, 달러 패권이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99%를 하는 미국을 봐야겠죠.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1등 코인 거래소가 바이낸스입니다. 그러면 미국 1등은 어디냐?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 그러면 코인베이스 CEO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코인베이스 CEO가 그젠가 목요일엔가 뭐라고 말했냐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라 그래서 이걸 클래리티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 채널 개설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CNS를 얘기를 할 거면 코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당장에 코인도 지금 제도권에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고 메인스트림에는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코인 얘기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뭐가 어찌됐건 코인베이스가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암호화폐 클래리티법,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지금 입법이 안 됐어요. 입법이 안 됐는데 코인베이스 CEO가 지금 클래리티법 90%는 입법이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난달에 크립토 위크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크립토가 그냥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코인 주간을 만들어서 요때 이제 통과시킨 법안이
지니어스법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 엄청 많이 했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가 되는 법안인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왜 한다 그랬죠? 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미국 국채 시장 키우려고 지니어스법을 지금 뚫은 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 서명까지 끝나가지고 이제 입법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통과된 법안이고 지금 시행 중인데 근데 지금 클래리티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논의 중인데 클래리티법이 도대체 뭐냐? 원래 근데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제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SEC랑 CFTC라는 게 있어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CFT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둘 다 뭐 증권이나 상품, 뭐 파생상품 이런 거 규제하는 기관인데 근데 증권, 다시 말해서 주식이죠. 주식은 SEC가 규제를 하고 파생상품을 CFTC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증권은 규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과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요런 코인들은 증권으로 봐야 되냐 상품으로 봐야 되냐 애매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 증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규제를 해가지고 이거 암호화폐 업계 때리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요거를 CFTC로 넘기는 순간부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클래리티법을 통해서 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 관할 기관을 SEC로 가면 안 되고 CFTC로 가야 된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CFTC로 넘기는 순간부터 그 일반 코인,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일반 코인들 규제 다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법안이 지금 입법이 90% 정도가 됐다고 지금 미국 1등 거래소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죠. 요런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 머니플로우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하루 이틀 보고 할 얘기는 아니니까 계속 이제 좀 팔로우업을 해보고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요 정도는 체크를 꼭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RW1 요게 이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 있죠. 비덱스에서 한 건데 비덱스가 누구랑 같이 했어요? 아발란체랑 같이 했죠. 근데 요거 아발란체 많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LG CNS IR팀이랑 유선 미팅을 가질 때도 아발란체 도입하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일단 정확하게 답은 제가 못 드리지만 추후에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죠. 근데 아발란체가 왜 중요하냐, 기존에 이제 CNS 같은 경우에는 모나체인 기반입니다. 모나체인. 근데 아발란체까지 도입을 해서 같이 운용을 하게 되면 공공으로도 가능하고 프라이빗한 거래까지 동시에 다 되는 그런 플랫폼이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발란체 도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숫자는 잘 나올 거니까 뭐 딱히 걱정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발란체에 관한 공시가 한 줄이라도 뜨냐, 요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아발란체가 개입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 KRW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몫을 했던 아발란체와 협력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게 CNS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인이 발행이 되면 발행사들 뭐 좋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 좋겠죠. 근데 결국 발행이 되고 사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당장에 발행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뭐 준비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담보금 뭐 복잡하죠. 규제 맞으면 또 직격탄이고. 근데 플랫폼은 그런 게 사실 덜하다고요. 메리트는 더 큰데 리스크는 더 적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CNS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요 플랫폼인데 플랫폼에서 이미 CN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무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죠. 한국은행이랑 CBDC 프로젝트 한강 진행을 하면서 이미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물론 뭐 이거는 뭐 중단이죠. 망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애초에 지금 대통령이 공약 48번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뭐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무조건적으로 발의를 하겠다. 근데 금감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캄보디아 때문도 있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미흡한 게 있더라. 이거 완벽하게 해놓고 발의를 하겠다 라고 하려는 스탠스인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딜레이가 걸린 거고 잠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뭐 떼는 과정인 거지 기어 자체를 후진에다 놓고 빠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도권 금융이랑 디지털 자산을 이제 공식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가적 스탠스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LG CNS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뭐 AI, 거기다가 블록체인, 거기다가 클라우드까지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국가금융 인프라 사업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이미 레퍼런스도 있지, 예시도 있지, 거기다가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LG CNS의 주가의 상방룸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열어놓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CNS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으려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 트랙 정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술적 독점력도 있어야 되고요, 정책적으로 신뢰성도 있어야 될 거고, 시장 수요도 있어야 될 건데, 시장 수요는 어차피 이게 발행이 되면 될 수밖에 없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가 걸리고 있지만 완벽하게 내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오케이. 그럼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야, 한국은행이 CBDC를 LG CNS랑 괜히 했겠냐라는 물음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트랙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게 CNS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은 그러죠. 무조건 홀딩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파실 분들은 파셔라. 근데 나는 무조건적으로 홀딩을 할 거다. 언제까지? 제 개인적인 목표가 10만원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적어도 이때 가기 전까지는 난 때려 죽여도 안 팔 거고, 이것도 단기적으로 봐서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10만원도 택도 없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우리 CNS인 것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무작정 홀딩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종목 스위칭을 하고 싶다거나 뭐 나는 질려서 못 해먹겠다 하실 분들도 무조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생돈 다 날릴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면 지금 일단 다른 곳에서 수익이라도 좀 내놓고 손익비를 맞춰놓고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홀딩 하실 분들은 따라만 오시면 남는 돈 100만원으로라도 수익을 나게끔은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당장에 여러분들 힘든 거 알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홀딩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은 나게 해드릴 테니까 그 수익으로 알아서 하시라고요. 뭐 매도를 하든 뭐 마저 홀딩을 하시든 일단 수익 내고 생각하시라고.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코스피 좀 같이 볼게요. 보시면 차트가 아예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건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샀어도 우리가 수익을 냈다고요. 지금 코스피 4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절망적인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이런 현상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똑같이 주식을 해도 어떤 종목을 골랐고 어떤 섹터 비중이 맞냐에 따라서 그냥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이 순환매 고리 이 안에 지금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온 적이 없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좋은 게 전혀 안 느껴져. 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증시가. 그니까 일단 수익 나게는 도와드리겠다고요. 대신에 뭐 해달라고? 돈 달래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라고. 자, 그럼 어떤 종목들 봐야 돼요? 뭐 최근에 2차전지 굉장히 셌죠. 최근에 뭐 한 2, 3주 정도는 2차전지가 대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달 정도를 보면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뭐였어요? 로봇이랑 뭐 소부장 요런 애들이 조금 튀었었죠. 짧게나마.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요? 바이오였어요. 이렇게 유동성이 심했던 게 당장에 8월부터 지금까지만 말씀드려도 수급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에 센 2차전지 사실 거예요? 그럼 2차전지 한번 볼게요. 일단 LG엔솔 봐야 되고, 전고체 대장 삼성 SDI 봐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 거기다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거기다 펫배터리까지 세비캠. 우리가 지금 얘네 살 수 있냐고. 얘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10% 20% 더 갈 것 같은데 하고 여기다가 베팅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물론 더 올라갈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건데 이제 이 다음은 뭘까? 가 중요한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먼저 진입을 한다면은 10% 20%가 아니고 우리가 총 100%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0%에서 100%까지 100%를 온전하게는 다 못 먹겠지. 그러면 20% 30%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애들, 그래서 7, 8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그러면은 당연히 바이오라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밀릴 때 수급 어디로 갔어요? LG엔솔로 갔죠. LG엔솔 잠깐 쉬어갈 때 요런 날들 요때 어디로 갔어요? 수급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갔다고요. 그러면 다음이 어디예요? 바이오라고요. 지금은 바이오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항상 영상에서 대놓고 추천주도 드렸던 때가 있죠. 때가 있는데 뭐 요렇게 뭐 8월달 뭐 올릭스, 오가노이드, 보르노이, 삼천당, 일동 얘는 다 제약바이오죠. 그 뒤로 뭐 반도체 소부장, 뭐 로봇, 뭐 이런 애들 몇 개 건드렸죠. 이런 거 뭐 엑셀만 보여주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 찾아볼 노력도 안 하시면서
그래서 좀 억울해가지고 제가 제 핸드폰 영상도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뭐 오늘자죠.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반인데 요 영상 이렇게 좀 보면은 요거 이제 좀 보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은 조작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요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2차전지 핫한데 저는 7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7월 14일 개화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와 전고체 펫배터리는 안 죽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러면 이수스 7월 14일이 요때네요. 네, 요때 말씀드렸다고요. 여기.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뭐 다른 종목들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여기 자 7월 16일 날 펫배터리죠? 세비캠 7월 16일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세비캠 얘도 7월 16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우린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도 제가 말씀 뭐라 드렸어요. 제가 자율 매도는 하셔도 되는데 왜냐고? 단기 고점 부근이니까. 근데 홀딩도 괜찮다. 더 쏠 거다.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재진입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 뒤로 보면은 뭐 하이드로리튬 같이 뭐 중국발 이슈 있을 때 이런 종목들도 좀 봤었고, 그리고 뭐 K-팝 데모헌터스 뭐 캐대언 유명했죠. 그럴 때 뭐 우양 잠깐 이렇게 좀 봤었고, 그리고 뭐 노랑봉 특법 수혜 뭐 로봇 원익홀딩스 이렇게 봤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8월 26일부터 슬슬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라고 말씀드리죠. 올릭스. 그러면 이제 한번 봐야죠. 올릭스 8월 26일이면 요때예요. 뭐 좋죠 나름. 외에도 보시면은 미국 이제 조선이랑 MRO 관련해서 마스가 수혜 가능성 있는 애들 뭐 HJ중공업 이런 애들도 봤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넘게 수익 봤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하면서 오가노 이렇게 나갔었고, 뭐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하죠.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주 뭐 LNC바이오 이런 애들도 봤고, 그러면서 뭐 올릭스도 수익 실현을 했고, 뭐 외적으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LNG 관련돼서도 했었고, 뭐 지금은 무튼 요렇게 해야 돼요. 주도적인 섹터가 있으면 따라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뭐 최근에는 신규 상장 주기는 한데 G2G 바이오 얘는 재료가 너무 좋기도 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도 있고,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LG CNS 힘든 거 알겠어요. 힘들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남는 돈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요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겠죠? 요렇게는 다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돈 드는 거 절대 아니니까 대신에 저도 바라는 게 있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라고. 제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닐 뿐이지 저도 바라는 거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청하냐면 제 영상 이렇게 보시다 보면 밑에 설명란 더보기 여기에도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창에도 제가 고정해둔 댓글에 파란색 링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핸드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한 구독자 인증 절차만 좀 받아보고 있어요. 제가 이 구독자 인증 절차를 왜 받아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데 하루에 신청하시는 거는 거의 한 100분씩 신청을 해요. 근데 구독자는 뭐 하루에 3명 늘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걸 계속 운영을 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 절차만 받고 있는 거고, 저도 저라는 100%가 브랜딩이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브랜딩이 되려면 필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라 부탁을 드리는 거고, 100%가 전문가로서 브랜딩이 되려면은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야 전문가로 브랜딩이 될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나게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 거고, 그래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받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인증 절차 어떤 종목 영상 보고 오셨냐 여기다 LG CNS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프로젝트 체크를 해달라. 자 11월 집중케어 포트폴리오 업사이드 프로젝트 요거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해주시면 요게 이제 제 정규방 분들이랑 8월 달에 300만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첫 종목 세비캠 338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렸던 종목들 다 있죠 여기. 이렇게 약 한 달간 10번이 안 되는 매매 기록으로 338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실현손익 3,100만원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뭐 복리적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려요? 정규방 가입해라?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료라고. 그럼 요것도 아니야. 그럼 달려가서 요런 종목들 사시라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보여드렸냐? 지금 당장은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은 수익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나는 복리적으로 공격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월 집중 케어 포트폴리오 업사이드 프로젝트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은 매일 아침 7시 단타 종목 추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문자처럼 다 보내드리는 것들, 당일 수급이나 재료 전부 다 좀 파악을 해서 나는 매일매일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복 선택 가능이라고 적어놨죠. 두 개 다 받아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 100%에게 바라는 점이나 외에 더 필요하신 서비스, 여기다가 LG CNS 평단가를 좀 적어주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가지고 계신 종목들 비중까지 해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내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고, 외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적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당장에 우리 힘든 거 알겠는데 우리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지는 말자고요. 이제 올해 마무리하려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11월하고 12월 남아있는데 당장에 다음 주부터 더 중요한 일정들 많죠. 에이펙도 열리고요. 거기에 뭐 FOMC도 또 있죠. 돈은 더 풀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금리 인하되고 돈은 더 풀릴 텐데 그럼 유동성은 더 좋아지고 시장은 더 좋아지겠죠. 우리 제발 같이 수익 내자고요. 제가 이거 다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라고.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 좀 간절하다 잘해보자 하실 분들만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신청을 했는데 나는 아직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말이 몇 분 좀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이버 폼에다가. 근데 뭐 여러 번 신청하거나 그러면 누락되고 뭐 삭제가 되는 경우가 좀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지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볼 거예요. 무튼 뭐 다들 받아보시고 수익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무튼 오늘의 긴 영상도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일요일 저녁이 다 지나가네요. 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주말 저녁 마지막 식사인데 맛있는 거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우리 좀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는 100%가 될 거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